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국어선입니다. 자, 오늘은 그 수능특강 실전학습 그 두 번째 시간으로요. 예, 서유영의 육미단기라는 작품을 하겠습니다. 네, 고전 소설이고요. 자, 한번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줄거리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는 거 아시겠죠? 예, 핵심 정리 보시겠습니다. 핵심 정리 보시면 중심 내용이 이제 신라 태자 김소선이 이제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영웅적인 일대기에 대한 그런 글입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에 이제 창작이 됐고요. 실제 그 작품 속 배경은 신라 시대, 또 신라와 중국, 일본을 넘나듭니다. 아셨죠? 신라 시대 때인데 신라를 배경으로 하고 중국과 일본을 또 넘나드는 그러한 소설입니다. 그리고 성격은 이제 굉장히 유교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좀 비현실적인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갈래는 이제 장편이고요. 한문으로 된 소설입니다. 그리고 영웅 소설이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군담 소설에도 해당입니다. 이제 우리 순특강 그는 안 나왔지만 그 뒷부분에는 이제 군담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설상 특징에 가시면은 이제 신라 태자 김소선의 일대기를 다룬 영웅의 일대기 구조고요. 신라 태자입니다. 이 김소선이가. 그래서 그 고난을 극복하고 성취하는 그런 그 인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전반부는 이제 크게 적성이전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구약 모티브, 즉 약을 구하러 가는 그 모티브가 나오고요. 또 형제 간의 갈등의 모티브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적성이전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부왕,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남해 바다로 갑니다. 그래서 보타산이라는 영약을 구하러 가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세징이라는 이 이복형이 나오는데 이 질투심이 이제 발생하겠죠. 형으로서. 그래서 소선에게 영약을 빼앗습니다. 강제로. 그리고 눈을 멀게 해서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선과 악의 그런 대비가 뚜렷한 그런 그 유형이 있다는 거 정리를 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할 거는 뭐다? 구약 모티브, 형제 갈등의 모티브, 선악의 대비의 모티브, 이렇게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후반부에는요, 남녀의 결연, 그죠? 사랑과 또 남녀 간의 만남, 이런 거고요. 영웅적인 활약상이 펼쳐집니다. 특히 이런 걸 이중 구조라고 하고요. 구운몽과 흡사합니다. 뒷부분은. 앞부분은 적성이전과 흡사하고요. 뒷부분은 구운몽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부인 백소조의 활약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제목에서 이 육미단기에서 육은요, 이 육은 6사람의 아내 여자를 만난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주인공 김소선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특징이 가시면 주인공이 중국에서 용맹을 떨칩니다. 그래서 일본까지 가요. 그래서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이른바 일본 원정담이 전개되면서 우리 민족 의식을 고취합니다. 아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전에 유행했던 소설의 모티브들을 적절히 이제 차용합니다. 거의 창작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모티브들을 차용하면서 새롭게 이야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또 일반적인 영웅소설과 달리 작가가 뚜렷이 나옵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선우태자전이라든가 적성이전 등은 전대소설 조합해서 창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명, 즉 눈이 떠지는 거라든가 형제간의 갈등 같은 모티브를 차용한 거죠. 이 두 작품에서. 그리고 이제 구성이 굉장히 치밀하고요. 규모가 방대합니다. 그래서 표현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아주 우수한 작품이고요. 여성 인물의 성격이 개성적으로 창조돼서 나옵니다. 특히 부인 백소조가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본문으로 이제 가십니다. 이제 자,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내용으로 잘라보면요. 기러기가 나옵니다. 기러기가 이제 주인공 소선에게 편지를 전합니다. 아셨죠? 자, 한번 보실까요? 소선이, 자, 주인공입니다. 비로소 자리에 나아가 정의라는 것은 이제 바르게, 얌전히 바르게 소매를 떨치고 단소, 악기죠. 단소를 불고자 할 때 갑자기 호련히, 그렇죠? 공중에서 기러기가 슬피 울고 있대요. 이 기러기. 자, 이 소재 잘 아셔야 되겠죠. 사실 이 기러기는 뒤에도 나옵니다만 소선이 함께 어렸을 때 기르고 있던 그 기러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러기가 나타나자 슬피 울죠.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 구름 밖에 떨어져 과복루로 향한다. 과복루라는 거는 제가 색깔을 이렇게 다른 색깔을 했죠. 여기는 이제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장소, 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간적 배경. 과복루로 향하여 오거늘 소선이 단소를 땅에 던지고, 그렇죠. 너무 이제 반갑겠죠. 귀를 기울이고 듣더니, 자, 사실 뒤에 나옵니다만 이 눈이 안 보입니다. 소선이가요. 그렇죠? 예.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듣더니 안색이 돌변한다. 안색이 돌변한다는 거는 얼굴색이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자기가 키우던 기러기가 자기를 찾아 멀리서 왔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비 오는 듯하다. 이건 뭐예요? 너무나 반가우니까, 그렇죠? 예, 과장법을 써서 반가운 그런 마음을 드러낸 겁니다. 이윽히 있다가 그 기러기가 소선의 곁으로 날아왔어요. 그리고 멈췄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슬피 운다. 이런 장면들이 이제 뭡니까? 비현실적인 거죠. 비현실적인 요소. 그렇죠? 전기적인 요소라고 할 수도 있고요. 소선이 급히 두 손으로 기러기의 목을 안아요. 그렇죠? 보이진 않지만 이 감각적이고 청각적인 그 촉각 이런 감각을 통해서 이제 느끼는 거죠. 실성 통곡한다. 실성이라는 건 실성하고 통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거고요. 통곡은 목 놓아 우는 겁니다. 슬프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한이 맺히겠죠. 떨어져 있는 그 기러기와 또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그러겠죠. 공주와 궁녀들이 자 주변에 이제 공주가 있고요, 궁녀들이 있습니다. 다 크게 놀라다가 괴이라는 건요, 그냥 괴상하고 이상하게 이런 뜻이에요. 여기지 않음이 없다. 그게 뭐야?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이죠. 이상히 여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기러기를 보니 순전히 이 순전이라는 건 순수하고 완전하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도 그냥 보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쉽잖아요. 순수하고 완전하게. 그래서 이게 어때요? 축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하게라는 것은 앞으로 순전히는 순수하고 완전하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네요. 붉은색이다. 그럼 기러기가 이제 붉은색이네요. 한 서간은 이제 쪽지, 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선의 신분이 이제 규명되는 매개체가 되고요. 나중에 눈을 뜨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편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와 있지 않지만 뒤에 나가면 바로 이 서간의 이 소재의 기능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선 주인공의 신분이 규명이 되고 또 하나 실명된 다시 눈이 떠지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의 상징적 소재입니다.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뒤에 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왕비 석씨가 이제 소선이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태자 소선에게 이제 신분이 소선이가 태자예요. 그러니까 고귀한 신분이죠. 부친 아버지의 서간의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아셨죠? 그래서 소선이 떠난 뒤에 일들이 이제 차례대로 우리 편지를 통해서 우리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셨죠? 공주가 크게 기히 아주 기묘하고 이상하게 라는 뜻이에요. 기묘. 그래서 기하고 이가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이렇게 이제 연상하면 되잖아요. 기묘하고 이상히 여겨 이 말이에요. 급히 열어보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이 멀었잖아요. 우리 그 소선이가.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이제 공주가 소선을 대리하여 편지를 뜯어본 겁니다. 아셨죠? 자, 모년 모월 모일에 신라국 왕비 석씨는 자, 이거 누굽니까? 바로 소선이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아셨죠? 원통함을 머금고 피눈물을 뿌려 글을 태자 소선에게 붙이노라 라고 하면서 편지 시작 부분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소자의 신분이 뭐다? 태자라는 것이 이제 드러난 거고요. 또 왕비의 간절함이 지금 나온 거죠. 그렇죠?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예전에 네가 소선이에요. 부왕이라는 거는 바로 누굽니까? 소선이 아버지예요. 병으로 누워 계실 때 도인의 말을 듣고 스스로 바다를 건너 남쪽으로 향했어요. 그래서 해숙이라는 건 뭐냐면 이 효성이 지극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아셨죠? 중국 남제 사람인데 효성이 굉장히 지극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해숙의 지극한 효성을 본받아. 그러니까 해숙이라는 거 몰라도 뒤에 나와 있잖아요. 이 효성이라는 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효성을 본받아 보타산으로 향했다. 보타산으로 이제 지명이 바뀌었죠. 가서 영약을 찾으러 갔다. 영약을.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구약 모티브입니다. 약을 구하러 가는 모티브. 지난 시간에 우리 바리대기에서도 나왔죠. 바리대기에서도
바리새인가 약을 구하러 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구약 모티브가 그런 데서 인용된 겁니다. 그리고 유교의 효사상이 반영된 거죠. 부왕의 아픔을 걱정해서 치유약을 찾으러 갔으니까요. 그렇죠? 예, 이것이 어찌 10살, 그것도 나이가 10살이래요. 그렇죠? 초등학생이네, 조금. 그렇죠? 능히 행할 바이리요 하면서 이 소선이의 지극한 효심이 드러났고요. 이 서리법인 지금 등장한 겁니다. 아셨죠? 그러나 네가 결심하고 가기를 원했으므로 죽기로 이렇게 맹세를 했으니 죽기를 각오하고 갔다는 얘기죠. 만약 너의 가고자 함을 허락하지 아니했다면 네가 반드시 죽을 뜻이 있는 거로 부왕이 마지못해서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아셨죠? 나도 또한 허락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대개 너의 지성에 감격하고 상천은 하늘이에요, 하늘. 이거 뭡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속담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신명은 천지신령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신령을 붙들어 마침내 이 험난함에도 탈이 없을 거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뜻밖의 이런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보낸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네가 떠난 후에 왕자 세징이라고 합니다. 왕자 세징. 자, 이게 이복형입니다. 예, 관계는 안 나오지만 전체 소설은 이복형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왕자 세징, 왕자라는 걸로 볼 때 형제라는 건 이제 짐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왕자 세징이 스스로 말하기를 특별히 배 한 척을 구했다. 그래서 너의 뒤를 따라갔다가 너와 같이 돌아온다라고 하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도가 하늘을 치는데 해상 만리에 네가 홀몸으로 가서 보호할 사람이 없음을 염려해서 부왕이 허락하시고 나도 또한 허락하였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허락한 이유는 바로 걱정을 한 거죠. 아들. 그렇죠? 예. 소선이를 걱정해서 왕자 세징이를 또 보낸 겁니다. 근데 어찌 반년 후에 세징은 약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세징이가 희한하게 또 약은 가져오고 소선이 이제 구한 약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걸 강탈해서 뺏은 겁니다.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죠. 너는 한번 가고 돌아오지 않는 것은 어떤 뜻이냐라고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징의 말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인용입니다. 세징의 말을 타인의 전하는 바를 들은즉 혹은 네가 보타산에 이르렀다가 풍파, 이건 뭡니까? 세찬 바람과 험한 파도예요. 표류하여, 그러니까 물 위에 떠서 막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네가 대양에 이르러 빠졌을 때 구하지 못하였다는 등등. 그러니까 이제 확실한 게 아니라 이러한 떠도는 소문을 갖다가 이제 전달하는 거죠. 이 세징이가. 그 전하는 말이 너무 애매모호하다. 분명하고 확실하지가 않다. 이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그래서 진실로 나는 뭐하다?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근거가 없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의혹이라는 건 의문입니다. 의문점이 여러 가지로 생겨서 종시라는 건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이 마음에 의혹이 풀리지 않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의문이 풀리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소선이 죽었다는 이제 세징의 말을 이제 믿지 않는 겁니다.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그리고 살아 있다라는 어떤 생존의 마지막 신라 같은 희망과 기대를 드러내는 말하기입니다. 아셨죠? 예. 너의 온후한. 자, 여기서는 뭡니까? 소선이의 성격이 나오는 겁니다. 온후라는 거는 굉장히 온화하고 인정이 많은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따뜻한 심성인 거죠. 그래서 덕성도 있고 효라는 건 효와 우애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선이의 인물의 특징이 직접 제시된 겁니다. 그렇죠? 예. 간접적인 말하기를 통해서요. 상천은 이제 하늘의 도우심이, 한자로 천우신조라고 합니다. 이걸 받지도 못하고 어찌 재앙이 불행한 사고가 나서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지도 못하고 어디 간 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되겠죠. 부왕의 이 병든 몸은 그 영약이라는 건요, 그 선약, 아주 그 영묘한 효험 있는 신령스러운 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다? 이 약을 먹으면 부왕이 낫는다고 해서 지금 떠난 거잖아요. 도인이 말을 해서.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페이지 갑니다. 마지막. 그래서 하루아침에 나았다. 그렇죠. 이제 세징이가 갖다 줘가지고 그 약 먹고 금방 나았어요. 그러니까 선약이죠. 그쵸? 영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인의 말이 과연 징험이 있다. 어떤 징조를 경험했잖아요. 우리 그 약을 먹고 나았잖아요. 그쵸? 그런 경험이 있도다.
그래서 도인의 예언이 적중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본다면, 이러한 것 징험을 통해서 본다면 너도 살아서 고국에 돌아오는 것 또한 가히라는 건 능히 충분히 나를 기약하여 기다릴지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결국 뭐냐면 도인의 말이 이제 믿음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살아 돌아온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러나 그랬죠. 한 번 가고 돌아오지 않으니 지금 4년이 됐다. 그렇죠? 떠난 지 지금 4년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속이 탈 정도겠죠. 4년이나 지났으니까. 어찌 너에게 큰 애군이 재앙이 닥쳐 천수를 도망기 어려움이 그 도인이 나를 속여서 그리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도인의 예언을 믿고 기다리긴 해요. 그렇죠? 앞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볼 때. 그렇지만 4년 동안 지금 어때요? 깜깜무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안감은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사자성어로 전전긍긍하는 어머니의 마음, 좌불안석의 마음, 불안과 초조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우주가 아득하나 질문할 곳이 없고, 그렇죠? 세상이 너무나 넓고 어디에다 하소연할 곳도 없고 물어볼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끝, 땅 모퉁이의 소식을 의거라는 건 의지할 수 없으니, 그렇죠? 어느 한 곳에서도 물어볼 수 없는 그러한 절박한 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어찌 슬프지 않으리요라고 하면서, 자, 그래서 이 질문형을 썼죠. 예, 의문형 어미를 쓰면서 자기의 답답하고 막막한 심정을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래서 서리적인 표현을 통해서 답답함과 현실의 그 막막함, 이러한 마음을 잘 표현한 겁니다. 자, 네가 동궁에 있을 때, 과거 이제 동궁에 있을 때 길들인 바 있는 붉은 기러기, 자, 기러기 나왔죠? 아까 그 첫 번째 나오는 그 기러기 여기요, 이런 부분에 소손이가 기르는 기러기 여기 나오잖아요. 자, 붉은색의 이 기러기가 네가 남해로 간 뒤에 옛 보금자리를 떠나지 않고 홀로 배회하며 항상 나를 대하여 머뭇거리며 슬피 울대. 그러니까 이제 이 붉은 기러기가 소선이가 지금 떠나고 나서 뭔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잖아요. 슬피 울고 하소연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걸 느낀 겁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붉은 기러기가 어머님 주위에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혹시 죽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아있어 나로 하여금 서간을 붙이게 하고자 그러함인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붉은 기러기를 보고 왕비가 어때요? 소선에게 기러기 편에 편지를 보내게 된 계기가 되고 동기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붉은 기러기의 역할은 서간을 보내게 된 계기가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그렇죠? 기러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어지럽고 붓을 잡아 쓰고자 하니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그렇죠? 너무나 편지를 쓰면서도 과거의 기억들을 다 떠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달픈 어떤 어머니의 마음이 잘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기러기 발에 메어 소식을 붙여 멀리 묻노니 너는 과연 볼 수 있는 건지 못 볼 수 있는 건지 답답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가슴에 얽히고 일은 허탄하다. 그러니까 이 보내는 일조차 미덥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하고 전하지 않으면 충분히 알지 못할지라. 그러니까 결국 뭐냐니까 편지를 쓰되 소식이 전달될지 확신을 갖진 못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러겠죠. 어머니 입장에서도 이 마지막에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지금 하지만 확신이 지금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예요. 기러기가 당도 그곳에 다다르면 곧 답장을 보내서 이 노모 어머니 늙은 어머님을 주야로 멀리 보게 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밤낮 너를 보고 기다리게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빠른 소식 답장을 보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천만 울며 천만이라는 건요 수없이 많이 막 울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축수 두 손 모아 빌었다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어머니의 어떤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애달픈 마음을 우리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 자, 이제 세 번째 그 내용 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고국의 왕비 석씨가 보낸 서간을 받고 어때요? 소손은 기뻐서 눈을 뜹니다. 이게 바로 전기성입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죠? 예. 자, 볼까요? 공주가
보기를 다 하더니, 자, 공주가 이제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내용들을. 오열합니다. 오열이라는 건 목매어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서 비로소 소선이 신라의 태자인 것을 이제 안 거죠. 이제 신분이 이제 규명됐죠. 타국에 지금 다른 나라예요. 표박함이, 표박이라는 것은 정처없이 지금 떠돌아다니니 왕자 세징으로 인하여, 자, 그렇죠? 왕자 세징 때문에 이 말이죠. 그리됨이 알았더라. 그리 됐다는 얘기는요, 이제 세징에게 약을 빼앗기고 신명한 뒤 떠들게 됐다라는 얘기죠. 아셨죠? 예,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건 뭐다? 왕자 세징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공주가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이에 옥깃을 정제하고, 누가요? 공주가. 정제라는 거는 정돈하고 가전히 해서 이제 예의를 차리는 거죠. 왜냐면 태자잖아요, 태자. 그렇죠? 단정히 앉아 소선이에게 말하기를, 이제 기러기의 발에 매인 글을 보니 귀국, 응? 당신네 나라의 왕비의 수찰은 이제 손으로 쓴 편지예요. 그래서 편지인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청하건대 태자를 위하여 한번 내가 읽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왜?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왕비의 이 애타는 심정을 대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공주가요. 그리고 소선의 모자의 어머니와 아들의 어떤 매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만약 편지를 보냈어도 눈이 안 보이면 어떻습니까? 읽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공주가 그 매개자의 구실을 하는 거죠. 아셨죠? 예. 이윽고, 자, 시간이 흘렀어요. 등불을 밝힌 후 한번 낭독하니 음성이 청아하다. 청아하다는 건 정말 맑고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옥을 울림 같다. 옥을 울린다는 건 목소리가 굉장히 아름답다는 겁니다. 아셨죠? 글자마다 뼈에 사무치고 글귀마다 코에 시리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걱정, 아들에 대한 그리움, 이런 마음들이 편지 속에 이제 드러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고요. 애절한 내용이 실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좌우에 주변의 이 궁녀들이 듣고 또한 말을 잃었죠. 그렇죠?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선이는 머리를 숙이고 듣다가 피눈물을 흘립니다. 자, 이 피눈물의 의미는요, 예, 피눈물 흘리죠. 부모에 대한 어떤 간절한 그리움이 담겨 있는 심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아버지가 또 회복됐다는 어떤 안도감, 그렇죠? 예, 안심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소선의 이 지극한 효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런 복합적인 마음이 향한 효성이 짙은 그런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뭡니까? 유교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바로 효사상, 이 효사상이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급히 두 손으로 모비의 수차를 받들고 어루만지며, 자, 슬피 울다가, 자, 그 모비라는 거는 이제 왕비라는 거예요. 엄마 왕비, 그쵸? 예. 호련, 갑자기 뜻밖의 두 눈이 활짝 열려서, 그쵸? 요 장면이 이제 대박이네요, 완전. 그쵸? 호련, 갑자기 뜻밖의, 그쵸? 불시에 예측하지 못한 그 상황에 눈이 떠졌다. 이게 바로 뭡니까? 실명된 사람이 뭐합니까? 개안, 눈을 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명, 개안, 모티브라는 겁니다. 이게 아셨죠? 우리 심청전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심청전. 자, 그게 바로 효 때문에 실명을 당하죠. 효를, 아버지의 그 아픔을 치료하려고 가려다가 실명 당하잖아요. 물론 형에 의해서지만. 그리고 또 아버지의, 부모에 대한 효, 요것 때문에 다시 또 어때요? 지금 이 장면에서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두 가지 요소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바로 효 때문에 실명하고 효 때문에 또 눈이 떠지는, 그렇죠? 예. 비현실적입니다, 굉장히. 그렇죠? 예. 그리고 실명 개안의 모티브고요. 가족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효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눈이 뜨여서 세상이 이제 광명을 찾은 겁니다. 공주를 봄에 이제 공주를 직접 봤겠죠, 눈으로 처음. 봉관하피다. 봉관하피라는 건요, 당나라 때 이 중국에서 이 황후가 특별한 날에 입었던 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려하겠죠, 그렇죠? 용모가 연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방금 자리에 단정히, 그러니까 얌전하고 바르게 앉았으니 소선이 황망이라는 거는 매우 급히, 이 말이에요. 매우 급히 자리를 피하여 머리를 반대쪽으로 돌리며 두 손을 모으고 섰더라. 예의를 지키는 거죠, 이제. 그렇죠? 예. 공주잖아요. 그렇죠? 예. 타국의 공주지만 서로 예의를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래서 아주 재밌고 아주 박진감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뒷부분도
상당히 재미있고 또 영웅적인 여성의 모습 등이 이제 많이 나오고요. 인물들도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수능특강에 나온 이 부분은 앞부분 정리를 하시면 좋겠네요. 예. 자, 그럼 오늘 이제 여기서 끝나겠고요. 계속 실전학습 끝까지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수능특강 실전학습이라고 빼놓으시면 안 돼요. 굉장히 있는 작품들은 전부 달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하나 주의할 점은 수능특강이 연계된다는 말은 작품 그대로 연계된다는 것도 있지만요. 사실 이렇게 단어 하나, 구절 하나 이러한 부분들도요 전부 연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작품이 일치하네 안 일치하네 연계 갖고 하지 마시고요. 이 수능특강 책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수능을 준비하는 그 연계 교재고요, 교과서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이상한 자습서들 또는 참고서들을 문제집을 보지 마시고요. 수능특강 책을 마르고 닳도록 많이 보세요. 그게 가장 좋은 수능 대비법입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예.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요. 자,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